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처음 이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진술 내용보다 더 좀 어제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었는데 특히 중앙일보 JTBC 홍석현 전 회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불만을 상당히 이제 장시간 얘기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요. 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는군요. 이렇게 사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 저도 지켜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얘기는 진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정말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워낙 말을 안 하다가 저만의 생각입니까? 두 분도 그러십니까? 워낙 아니, 말을 안 하다가 이런 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얘기는 뭐냐면 네. 이재용 부회장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이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이거 특검 때 얘기했는데 이거 특검 때 내가 조소에 남겨달라고 그러지 않았다. 네. 상관도 없는 얘기고 좀 너무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 파면되기 전이니까요. 이젠 대통령도 파면되고 그랬으니 내가 법정 얘기를 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6년 2월입니다. 네. 언제죠? 총선 바로 직전이에요. 시기를 잘 보시라고. 총선 바로 직전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JTBC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박 전 대통령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외삼촌이지 않느냐며 외삼촌은 맞죠. 네, 맞죠. 네. 중앙일보 자회사 JTBC 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한 것 같다. 네.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이적단체라는 말까지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얘기해서 저는 JTBC가 계열에서 분리된 지 오래됐고 독립된 언론사라며 홍석현 전 회장은 제게 손위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짜증을 냈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더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에게 말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어머니라면은 이제 홍나희 여사, 그러니까 홍나희 홍석현 회장이 누나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당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면서 레이저 막 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정치인 2명의 실명을 걸어놔.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네, 저는. 네. 누구와 어떻게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줄 모를 것 같냐? 홍 전 회장이 정치에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줄을 대는 것이냐. 중앙일보의 제일 큰 광고주가 삼성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 전 부회장이 밝혔던 거죠.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생각했다는 거 네.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데 이런 말을 독재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이게 독재 자리라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같이 봐야 될 게 네. 저는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독대 자리에서 뭐 승마 얘기라든가 아니면 삼성생명 합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막 주고 받았을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형식적인 어떤 대담을 나눴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재판의 중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주고받았을 것이다라고 했고 아니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형식적인 거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대화 내용 그것도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자면 그 독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인 내용들은 아니었다. 네,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로운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면서도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지금 대화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의 말이 트일 때 이런 정도 깊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부하 직원에게 화내는 정도지. 이것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근데 평소에 소통이 잘 되는 사이였어요. 예, 그러면 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승마에 대한 얘기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구체적이고 대통령이 원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졌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을 뻔히 알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양측 간에 소위 말하는 말씀 자료를 준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법조팀 후배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재판에 지금 기자들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 들어와서 맨날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왜 재판에서 이렇게 민감한 얘기들을 했을까? 결국 이게
정유라나 뭐 이제 삼성 뭐 승마 지원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까? 뭐 이런 추측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네. 질문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대로 레이저 맞으면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는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자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질책받고 야단맞는 자리인 거죠.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삼성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혼나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이 뇌물수수 사건에 있어서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위협, 그러니까 압박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동안의 입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진술이었다. 그렇죠. 그거 아주 좀 설득력 있는 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거죠. 야 이것도 이랬는데 그건 안 그랬겠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정열 부장께서 하신 얘기 그 얘기. 저기 저 현직 아닌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입에 붙어서 저희는. 네. 네. 저희는 뭐 전직 뭐 부장판사 앞에 가면 뭐 고향 앞에 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요. 어제 사실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부터 국민과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재판 자체를 보면요. 정말 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인하는 피고인입니다. 그럼 다 안 했다고 하겠다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 부인하는 피고인이 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특검이 아무리 질문해 봐야 뭐 특검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얘기 안 나올 거고. 네. 재판장이 바보가 아닌데 피고인이 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고 그래 당신이 안 했다니까 무죄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고인 신문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입을 여니 언론의 촉각이 거기에 곤두 서 있는 거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 입장에서 보면 내 다음날 신문 사회면과 방송에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도배될 거 뻔한데 네. 뭐를 일면으로 우리가 올려주지? 보도본부장과 편집국장의 고민을 어떻게 덜어주지? 진짜로요. 하나 우리 뭐 은어를 제가 좀 쓰긴 그런데 네네. 이쁜 걸 하나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이제 방송에서 섹시한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준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전 예전에도 느낀 건데 그거 있잖아요. 이 청문회 때 보면요. 청문회 때 제가 이러고 봤는데 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다가 한 몇 시간에 한 번씩 언론의 속보를 받아줄 걸 딱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미전실 해체. 뭐 그거 사실 청문회도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네. 저희는 미전실 해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건 막 받아치면서 속보 삼성 미전실 해체 발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약간 대중의 관심이 있으나 본질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조금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좀 이것도 있다고 이제 봐요. 고도에 좀 계산이 깔려 있다. 네.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다른 얘기부터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토크를 할 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시간 다 됐고 벌써. 중요한 건요. 이제 사실 재판상으로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때 삼성 합병 성사라는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대가인 정유라 승마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좀 주목되는 부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이 두 회사와 미래전략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 자기는 이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증인과 최지성 실장, 장충기 팀장, 김종중 팀장 등은 미래전략실 4인방이라고 합니다. 증인께서 외국 출장 중이 아니시라면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요하신 분 네 분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저랑 장충기 사장은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그럼 장충기 사장 빼고요. 최지성 사장과 그 김종중 사장 이런 분들은 최지성 실장과는 조금 더 많은 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정렬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진술. 이게 과거 한 5개월 전에 나왔던 진술인데 네. 사실 미래전략실하고 그렇게 뭐 많이 보지 않는다. 네. 이런 취지 같은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 지금 삼성 쪽에 이 사건에 있어서 대응하는 전략과 네. 조윤선 전 장관 쪽에서 대응했던 전략. 재판에요. 네. 너무 비슷해요. 예. 이거 그제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결국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과정과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서 블랙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이 알았을 리도 없고 알았을 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조직이 다르다. 네. 지금 이 삼성 재판에서도 중요한 건 이재용 부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삼성전자 소속이지 미전실 소속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난 조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저도 판사를 해봤습니다. 판사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인데 세상이 법대로 돌아가는 줄 알거든요. 세상 절대로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법률 목적이 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판사들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현실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왜 이 조윤선 전 장관 판결에서 이런 게 나왔나 싶었는데 만약 좋게 본다면 결국 교문수석실 소관인데 정무수석이니까 몰랐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똑같습니다. 미전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맞아 소속이 다른데 네. 이걸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한 가지 뭐 이정현 이사님 더 여쭤보신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 대면에서 진술을 하느냐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뭐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강제 구인까지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게 원래 그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구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구인과 구금 두 개가 있는데 구인은 강제로 잡아다가 정해진 장소에 끌어오는 끌인자고 네. 구금은 강제로 잡아다가 시쳇말로 가두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구인은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인에는 불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불응하냐 문제가 아니고 뭐 아니라 그냥 강제로 잡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잡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는 오히려 정말 그야말로 구인장을 집행하는 쪽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강제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맞죠. 예. 왜냐면 영장 집행하는데 안 간다 그러면 피고인들 잡아가지 뭐 영장 잡아가지고 놔둡니까? 근데 특검이 아마 그런 부담이었을 거야. 야 이거 강제로 끌고 가다가 또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쳤다고 병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또 태극기부터 난리는 이런 거. 그럼 어차피 출석해도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억지로 들고 갔다가 우리만 나중에 그걸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강제로 안 끌고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평소에 못 보던 광경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슈토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처음 이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진술 내용보다 더 좀 어제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었는데 특히 중앙일보 JTBC 홍석현 전 회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불만을 상당히 이제 장시간 얘기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요. 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는군요. 이렇게 사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 저도 지켜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얘기는 진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정말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워낙 말을 안 하다가 저만의 생각입니까? 두 분도 그러시니까.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 같다. 네.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이적단체라는 말까지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강한 불만을 얘기해서 저는 JTBC가 계열에서 분리된 지 오래됐고 독립된 언론사라며 홍석현 전 회장은 제게 손이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짜증을 냈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더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에게 말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어머니라면은 이제 홍나희 여사, 그러니까 네, 홍석현 회장이 누나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당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면서 레이저 막 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정치인 2명의 실명을 거론하.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네. 누구와 어떻게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줄 모를 것 같냐? 홍 전 회장이 정치에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줄을 대는 것이냐? 중앙일보의 제일 큰 광고주가 삼성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 전 부회장이 밝혔던 거죠.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네.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데 이런 말을 독재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이게 독재 자리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같이 봐야 될 게 네. 저는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독대 자리에서 뭐 승마 얘기라든가 아니면 삼성생명 합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막 주고 받았을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형식적인 어떤 대담을 나눴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재판의 중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주고받았을 것이다라고 했고 아니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말을 안 하다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얘기는 뭐냐면 네. 이재용 부회장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이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이거 특검 때 얘기했는데 이거 특검 때 내가 조소에 남겨달라고 그러지 않았다. 네. 상관도 없는 얘기고 좀 너무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마저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니까요. 이젠 대통령도 파면되고 그랬으니 내가 법정에서 얘기를 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6년 2월입니다. 네. 언제죠? 총선 바로 직전이에요. 시기를 잘 보시라고. 총선 바로 직전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JTBC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박 전 대통령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외삼촌이지 않느냐며 외삼촌은 맞죠. 네, 맞죠. 네. 중앙일보 자회사 JTBC 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럴 수 형식적인 거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대화 내용, 그것도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자면 그 독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인 내용들은 아니었다. 네,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로운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면서도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지금 대화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의 말이 트일 때 이런 정도 깊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부하 직원에게 화내는 정도지. 이것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근데 뭐 평소에 소통이 잘 되는 사이였어요. 예, 그러면 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